자, 드리민 선수 문턱 앞에서 딱 높이를 봐주고 뒤로 물러나는데요. 말하는 순간 다리를 들었어요. 드림이 X50 광고가 들어왔대. 가전을 리뷰하다 보면 각 장르의 판을 흔드는 제품들이 나올 때가 있대. 이 제품도 로청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가져올 성능을 탑재했대. 파격이라고 부를지 혁신이라 부를지는 직접 보고 판단해보재. 뭐 긴 말 찌끄릴 필요 있어? 이번에도 디테일한 테스트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문턱 돌파 테스트. 이 제품 베를린 이파 가전 박람회에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능이 바로 문턱 돌파 성능이었대. 갑자기 다리를 들고 문턱을 말 그대로 타고 넘어버리는데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로청의 한계보다도 아득히 높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돌파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대. 이게 프로리프란 이름의 시스템 덕분인데 접이식 다리를 통해 로청 자체를 들어 등반하는 독자적인 메커니즘이대. 정말 많은 로청들을 리뷰했지만 아직까지 새 로청 보면 설레는데 진심 이 제품은 문턱 돌파 테스트 준비하면서 가슴이 너무 뛰었다. 자, 어디까지 넘을 거니 베이비야. 바로 테스트해봤대. 2cm 문턱 정도는 다리도 안 꺼내고 가볍게 넘어주신대. 텐션 바로 올려서 현 로청 최고 기록인 손가락 한마디가 넘는 3cm 문턱에 도전해봤대. 자, 드리민 선수 문턱 앞에서 딱 높이를 봐주고 뒤로 물러나는데요. 말하는 순간 다리를 들었어요. 본체를 지켜들고 서서히 문턱으로 이동하는데요. 문턱 위에 본체를 걸쳐놓고 다리를 접어 넘어버립니다. 와, 미쳤! 자, 현 최고 기록은 가뿐히 넘었고 뭐 짤짤이로 조금씩 넘을 것 없이 그냥 바로 넘사급 신기록 도전. 4.5cm 갑니다. 들고 한 다리 넘고 봤나? 걸리니까 다른 한 다리를 다시 펼쳐서 넘어버린대. 웃긴 게 이거 단일 문턱 등판 이 제품 공식 스펙 최대치가 4.2cm인데 벌써 넘겨버렸대. 자, 다음은 5cm 문턱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높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스 테이프 두께가 5cm대. 로청에게 말 그대로 방벽 수준인데 드리미는 들고 접이식 다리로 넘고 메인 바퀴로 채면서 결국 넘었대. 와, 진심 미쳤다. 결국 5.5cm 높이나 되어서야 넘지 못했대. 이게 단순히 엄청난 높이를 넘는다는 하드웨어도 대단하지만 찐 로청 덕후로서 놀라운 건 돌파 인공지능이었대. 심플하게 타고 넘는다라는 상황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봤던 것처럼 다리 하나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예상치 못한 환경들에서 자체적인 알고리즘 판단을 통해 좌우의 접이식 바퀴를 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상황에 대응해 다시 피거나 움직여 돌파해낸다는 그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에 소름 돋았대. 마치 걸어가는 느낌이랄까? 이 정도면 국내 문턱 수준은 거진 다 타고 넘는다고 봐야 하고 유아용 매트도 엔간한 건 문제없이 돌파하는 수준이대. 다만 공식 단일 돌파력이 4.2cm라고 한 게 이 높이 이상 되면 문턱의 재질에 따라 돌파에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5cm짜리 접이식 유아용 매트의 경우 이 매트 재질 때문에 메인 바퀴가 헛돌아서 넘어가질 못했대. 4cm급 이상의 경우 상황에 맞춰 보조판을 달아줘 계단식 최대 돌파 수치인 6cm까지 넘을 수 있게 세팅하는 게 좋아 보인대. 뭐 이러나 저러나 현 문턱 돌파 관련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일왕이대.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 이번 드리미의 신제품에서 이전 플래그십 대비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역시나 이 메인 흡입 롤러대. 이름이 하이퍼스트림 디탱글링 듀오 브러쉬라고 뭔 전대물 필살기스러운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 롤러가 두 개지요. 롤러 형태가 최근 트렌드인 머리카락이 걸리지 않는 쐐기 형태인데 소프트 고무 브러쉬와 나일론 강목을 섞인 브러쉬로 바닥에 따라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한대. 뭐 긴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찐 자연산 머리카락 이글은 바닥에다 골고루 뿌린 후 테스트해봤대. 일단 쫙 다 흡수는 잘해줬는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안 걸리고 깔끔하게 흡수되었대. 진심 최근 플래그십 로청들은 메인 브러쉬에 아예 안 엉키는 게 디폴트가 된 것 같대. 이전 짝의 경우 커팅 브러쉬 치고는 굉장히 선방한 수치였지만 걸리긴 걸렸던 걸 봤을 때 이 부분은 꽤 큰 개선이 된 것 같대. 더불어 사이드 브러쉬도 엉키지 않도록 구조화되어 이곳도 머리카락 한 올 걸리지 않았대. 흡입력 테스트. 작년 브랜드들 플래그십 흡입력 수치 싸움은 1만 파스칼대 초반이었대. 근데 이번 제품 공식 스펙은 2만 파스칼로 국내 출시 제품 중 처음으로 앞자리 2를 달았대. 뭔 흡입력이 매년 2배가 되는 느낌이랄까? 그야말로 현 최강의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테스트해봐야겠지. 먼저 가볍게 율무 100g 같은 경우는 그냥 거진 싹 다 빨아들이며 플래그십다운 성능을 보여줬대. 자, 찌는 역시나 이 작은 100g 설탕 테스트인데 뿌린 후 흡입 테스트를 해보면 설탕의 흡입력 대비해선 좀 남아있는 모습을 보였대. 1g 단위로 측정 가능한 정밀 저울로 체크해본 결과는 흡입력 약 69% 수준이었대. 최근 트렌드인 이런 쐐기 꼴의 브러쉬들이 머리카락은 안 엉키는 강점은 있지만 이런 카펫에 박힌 작은
이물질을 파내는 데는 약점을 지닌 양명성을 지니고 있대. 다만 테스트를 위한 하드코어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 속의 머리카락이나 먼지 수준에는 이 2만 파스칼의 흡입력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바로 이전 테스트했던 머리카락 엉킴 실험후 같이 작고 조각난 머리카락이 엄청 많은 상황이었대. 정말 그 많고 자잘한 머리카락이 단 한 톨도 남지 않았대. 최근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 1만 파스칼 초반대와 후반대의 차이는 이런 작고 조각난 머리카락 수준에서 조금 차이가 난대. 물걸레 테스트. 물걸레 관련해서 매번 탑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브랜드가 또 드림이대. 작년 플래그십의 물걸레 성능 자체가 역대급이었어서 과연 올해도 1왕급 결과를 보여줄지 3단계로 테스트해봤대. 먼저 가볍게 딸기잼을 도포한 걸 닦아보면 와,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주는 클라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대. 자, 이어지는 진짜들의 영역. 가로 세로 2cm의 땅콩잼을 묻힌 자국을 닦아봤대. 그랬더니 생각보다 자국이 좀 남아있는 모습이었대. 깔끔했던 작년 드림이 플래그십 X40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꽤 있었대. 그래서 뭐지 싶어서 24시간 동안 말려 숙성시킨 믹스커피 자국으로 3차 테스트를 해보니 이건 또 깔끔하게 잘 닦여서 기존 폼을 보여줬대. 땅콩잼에 밀리는 힘이 좀 약해서 압력이 달라진 건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브랜드 측에선 구조와 압력은 동일한데 걸레 패드 관련 이전 짝과 유일하게 달라진 세팅이 걸레 패드의 젖음 정도라고 한대. 드림이 걸레가 타 브랜드 대비 좀 더 물량이 많은 편이긴 했어서 이 촉촉함 정도를 국내 사정에 맞춰 좀 줄였다고 한대. 개인적으로 모든 로션 걸레 테스트들은 이 습도 수준을 항상 제품 최대치로 맞추고 실시한대. 이번에도 젖음 강도를 이전과 동일하게 최대치로 테스트했음에도 결과 차이가 있었던 건 좀 더 드라이한 내부 세팅의 변화 때문이지 않았나란 브랜드 측 답변을 받았대. 물걸레 리프팅의 경우 10.5mm로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건식 습식에 맞춰 메인 브러쉬와 사이드 안 브러쉬까지 리프팅을 해줘 브러쉬가 젖는 걸 최대한 차단해주는 디테일한 독립 서스펜션은 훌륭했대. 구석 청소 테스트. 최근 주요 브랜드들의 플래그십이라면 구석 청소를 위한 연장 메카닉 솔과 걸레 패드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데, 이번 X50도 마찬가지로 기본 장착된 상태다. 20g의 율무를 구석에 뿌린 후 테스트해본 결과는 잔여 2g으로 현 최고 수준의 구석 청소 성능을 여전히 보여줬고, 걸레 패드 역시 구석 끝까지 잘 밀어넣어 청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대. 드림이가 가진 구석 청소 고유의 강점인 스윙 모션을 통해 냉장고 하단 같은 구석에 4cm까지 추가로 더 밀어주는 개꿀 기술은 올해도 유효하다. 회피력 테스트. 자, 플래그십들의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부분이 바로 회피력이다. 그만큼 브랜드 간 격차가 큰 영역이기도 한데 과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테스트해봤대. 먼저 몸풀기 운동으로 준비한 똥 레플리카는 안정적으로 피했대. 굵은 전선과 얇은 핸드폰 전선도 이전 짝과 마찬가지로 무난히 피해주는 모습이었대. 높이 2cm급 작은 애기 양말도 가뿐하게 피해줬대. 회피력 분야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얇은 빵끈도 작년에 이어 회피해내 올해도 가장 높은 난이도도 피하는 몇 안 되는 제품 중 하나다. 이 레고가 반짝이는 재질이라 회피 센서가 예민해도 피하기가 어려운 영역인데, 테스트해본 레고 회피 최대 높이 수치도 2cm급은 무난하게 피해주고 1.7cm급까지 잘 피해냈대. 결국 1.4cm급에서 회피 실패했는데 이 수치도 작년에 이어 업계 최고 수준이다. 빨래 건조대도 인식하여 잘 회피해냈대. 올해 X50의 경우 회피 반경 자체가 넓은 편이라 지나갈 수 있는 폭이라도 회피 반경 때문에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 꽤 보수적인 세팅으로 맞춘 것 같대. 땅콩잼 테스트에서 얇게 발린 땅콩을 인지해 회피해버린 적도 있어 예민도는 확실히 올랐다는 생각이지만 회피 알고리즘이나 피지컬이 작년 대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느낌은 아니었대. 드림이 특유의 백무빙도 여전해서 정교하고 세련된 맛은 없는 편이대. 근데 우직하게 피할 건 피해주는 밸런스가 드림이 회피력 특이랄까? 기타 편의 옵션들이 이 정도로 다 갖춘 상태에서 이 정도 회피력을 보여주는 기체는 사실상 국내 현 시점에선 이 모델이 독보적이대. 스테이션 테스트. 외관에서 가장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게 바로 이 스테이션이대. 사실상 이전 짝과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달까?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꽤 큰 변화를 적용한 게 바로 이 세척판 부분이대. 작년에도 바닥을 스스로 닦아낼 수 있는 자가 세척보드로 업계를 선도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꽤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했대. 바로 걸레를 문지르는 빨래판 역할의 돌기 스트랩을 아예 싹 없애버린 거대. 이 돌기판이 걸레를 문대 때를 빼주는 역할은 좋은데 결국 오래 쓰다 보면 이 사이사이에 먼지나 때가 들러붙는다는 단점이 있대. 이전 짝도 마찬가지로 1년 가까이 쓴 지금 여지없이 때들이 껴있대. 이번 새로운 워시보드는 에이스 클린 드라이보드라고 걸레판 자체가 때가 낄 자리가 없이 밋밋하대. 오염에는 용이할 것 같은데 때를 제거해줄 물리적 요소가 없어 뭔깡이지? 했는데 이 부분을 걸레에 물을 바로 쏴서 뿌려주는 직수로 해결했대. 일반적인 로청들의 경우 이렇게 좌우의 출수구를 통해 물을 그냥 졸졸 흘려보내 걸레를 빠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대. 근데 이번 제품은 하단에 20개의 노즐에서 물을 걸레에 화끈하게 직분사하여 걸레를 닦아낸대. 직분사하여 세척된 물은 한 바퀴가 다 돌기 전 배수로로 모이게 돼 걸레가 회전하며 세척할 때 고인물이 아닌 상시 깨끗한 물로 닦아주는 이상적인 세척 환경을 만들었대. 오염도로 인한 냄새 문제와 먼지 끼임으로 인한 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꽤나 강점을 보일 것 같은데 초정기 사용 시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달 정도
빡시게 테스트 올렸을 땐 걸레판 상태가 꽤나 깨끗했대. 뭐 일단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실제 결과잖아. 바로 실전 몽둥이 후드려봤대. 이전처럼 간장 2.5mm를 뿌린 후 세척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그랬더니 물리적인 돌기판이 없어도 간장 자국은 전혀 남지 않았대. 하지만 찐으로 잘 닦였는지는 속까지 확인해봐야 하는 법. 걸레를 짜서 그 탁도를 체크해봤대. 그랬더니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거의 깔끔한 모습을 보여줘 여전히 명불허전의 성능을 보여줬대. 돌기판이 없어 걱정했는데 직분사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모습이었대. 사실 이 테스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탈수였대. 탁도 테스트 시 걸레 직수로 뿌리는 형태임에도 물이 거의 안 짜질 정도로 꽤나 탈수를 강력하게 해줬대. 걸레 냄새를 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빠른 건조인 만큼 이 분야에서도 꽤 강력한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대. 이거 스펙상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는 고온 세척이 강점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 걸레판 특성상 직분사물의 온도를 외부에서 측정이 어려웠대. 온도 세팅을 가장 고온으로 해도 세척 후 실제 체크해보면 30도 중반 정도라 걸레 오염도에 맞춰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데우는 온도가 80도인 건지 파악이 어려웠대. 정수동 4.5리터, 오수동 4리터, 더스트백 용량 3.2리터로 기본 스펙도 여전히 빵빵하고 자동 세제 투입 시스템도 옵션으로 달려있대. 식배수 키트의 경우 출시 예정이라고 한대. X50 장점. 기본기 테스트를 통한 성능 중 타 브랜드 대비 돋보였던 강점은 장애물 돌파 성능이었고 스테이션의 세척 방식도 우수했대. 이런 테스트 외에도 사용하면서 느낀 이 제품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았대. 첫 번째, 최저 수준 높이까지 청소가 가능한 점이대. 보통의 로총들은 상단의 라이더 센서로 인해 돌출된 라툭티 구조를 가지고 있대. 이 라툭티 된 높이가 보통 2cm 전후인데 침대 밑이나 소파 등 낮은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2cm가 아쉬울 때가 은근히 있대. 근데 이 제품의 경우 벌사리프트 기술, 몸 필살기 다 튀어나온 느낌의 이름들인데 아무튼 이 메인 라이더를 몸체로 집어넣어 최대 89mm의 낮은 공간까지 청소가 가능해졌대. 라이더가 없으면 공간 인지 능력이나 동선 처리에 애를 먹을 법도 한데 전방 비전 센서 등으로 접은 상태에서도 청소 경로에 에러 없이 진행해줬대. 두 번째로 강력한 저소음 성능이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에서 저소음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대. 우선 걸레 플러스 최대 흡입 모드 시 소음이 60.7dB로 작년 모델보다 0.6dB 정도 줄었대. 에게라고 할 수 있는데 최대 흡입력은 2만 파스칼로 작년 12,000파스칼 대비 66% 높아졌음에도 소음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놀라운 포인트인 거대. 최근 10,000파스칼대 흡입력 청소기들의 평균 소음이 67dB대라는 걸 생각해보면 무려 7dB이나 낮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저소음을 보여준대. 가장 놀라운 부분은 흡입 청소를 안 하고 그냥 이동할 때는 소음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거대. 바퀴 구동 모터나 삐그덕대는 잡소리 정도는 솔직히 들려야 되는데 신기하게 이런 소리까지 싹 잡았대. 요철 있는 바퀴가 지면을 돌돌 치는 소리 정도? 저소음으로 물걸레 청소가 필요한 사람들에겐 굉장한 메리트로 느껴진대. 원래도 소음 잘 잡는 브랜드인데 이번엔 좀 무서울 정도였대. 세 번째, 장애물 돌파 능력이대. 접이식다리로 단순히 문턱만 넘는 게 아니라 장애물에 걸렸을 때 이 보조다리를 통해 탈출하는 능력이 현 로총 중 독보적이대. 특히 보통 올라타서 버둥거리다가 멈추는 게 정배인 낮은 철제다리들이 많은 집이라면 이 제품이 현 시점 정답에 가장 가까운 제품이대. 네 번째, 디테일한 세부 조작성이대. 청소 관련 옵션을 가장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브랜드가 드리미인데 이 제품 그 자유도에 정점을 찍었대. 스테이션 물걸레 세척 모드만 해도 강도에 따라 3단계인데 거기에 더해 물온도는 4단계로 나눠 세척 관련 성능을 12가지 조합으로 가능하게 해놨대. 거기에 뭔 먼지통 비움 설정만 미친 4단계대. 물걸레의 젖음 정도 단계는 무려 32단계에 걸레 세척 빈도 단계도 10단계에 걸쳐 조작이 가능하대. 경로 단계도 끽 해봐야 2단계 정도인 게 일반적인데 드리미는 경로 조작도 무려 4단계대. 심지어 문턱 돌파도 2다리로 한꺼번에 넘을지 한 다리로 넘을지까지 세팅이 가능한 무시무시한 조작 디테일 광기를 보여준대. 정말 가히 가공할 수준의 디테일을 통해 내가 딱 좋아하는 수준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게 나 같은 제이친놈에겐 꽤 매력적이었대. 그 외에도 먼지통의 경우 많은 머리카락을 흡입했을 경우 자동 압착해주는 기술이나 긴 장모러그 청소 시 물걸레를 아예 떼고 갈 수 있다는 점도 드리미가 가진 강점 중 하나였대. X50 단점. 이게 뭐라고 해야지? 움직임이 미묘하게 무거워졌대. 사이드암 같은 부가장치 때문인지 실제로 본체 무게가 전작 대비 약 450g 더 무겁대. 현 출시 제품 중 가장 무거운 편이대. 그래서 그런지 항상은 아닌데 몸체를 회피하거나 회전할 때 속도가 좀 미묘하게 전작 대비 느려진 느낌이랄까? 실제로 회피할 게 없는 청소 상황에서는 구형과 신형이 약 4초 차이로 실제 청소 시간엔 사실상 차이가 없었으나 회전과 회피가 자주 필요로 하는 의자다리 구역 청소 시간은 구형이 5분 18초, 신형이 5분 42초로 24초 가까이 더 걸렸대. 일반적인 구동 속도는 동일해 보이는데 회전이나 회피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게 아닐까
싶다. 이번 제품 최고의 강점이 사이드 다리를 통한 문턱 돌파인데 이걸로 인한 일종의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으니 바로 바닥 감지대. 난간을 넘을 때 다리를 들고 넘는데 이때 바닥 감지 센서가 떠 있게 된대. 보통 난간들에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 센서의 경우 일정 높이 이상이 되면 로봇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데 문턱 돌파를 위해 몸체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이면 동작을 멈추게 되므로 이때 바닥 센서를 잠시 꺼놓는 상태가 되는 것 같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화장실 문턱같이 문턱 바로 뒤에 높은 낙차가 있는 곳이다. 문턱이라고 올라버리다가 바닥 센서가 작동을 안 하다 보니 멈추지 않고 화장실 너머로 빠져버린 경험이 있었다. 물론 앱을 통해 진입금지 표시나 넘지 말아야 할 문턱류 등으로 대응은 가능하다. 다만 계단이나 현관 등 앞에서 뭔가 타고 오르는 형태의 장애물이 있으면 로청이 낙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비싼 로청 바로 요단강으로 번지 점프할 수 있다. 관련하여 브랜드 측에서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춘 자세한 대응 매뉴얼 등을 공유하여 사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추가사항,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출시 가격일 텐데 절대값 자체가 커서 추가 사항에 넣었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 신형의 엄청난 강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출시 할인가까지 합치면 오히려 이전작 출시가 대비 더 싸졌다. 주요 브랜드들의 중국기가 100만원 중반대를 넘어가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플래그십 출시 가격이 동일도 아니고 전작 대비 오히려 낮아졌다? 야, 이건 진짜 강점이지. 브랜드 측에선 한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제품을 코리아 리미티드 가격으로 특별 선보인다는 거창한 배경 설명을 갖고 있는데 그냥 다 떠나서 신제품이 구형보다 가격이 낮아진 건 가정 리뷰 생활 통틀어 처음 본 일이라 솔까 소비자 입장에선 땡큐베리 감사였대. 별명, 정말 로봇 청소기의 미래가 더 궁금해지게 만드는 제품이었달까? 사이드 바퀴를 통한 장애물 돌파 메커니즘 자체가 정말 신박하면서도 탁월한 제품이었대. 그 외에 드리미의 플래그십인 만큼 기본기들도 훌륭해서 집안에 철제다리 장애물들이 많은 경우, 구축이라 넘사급 문턱이 있는 경우, 두꺼운 아기 매트류들이 사방에 깔려있는 경우라면 현 시점 최고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대.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기에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